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오늘은 원래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시황을 좀 올려드리는데 제가 외부에 있는 관계로 조금 일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은 끝나지 않았지만 일단 보시고 오늘 시장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시장이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현재가 한 0.3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시장은 약세 움직임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약보합 정도 0.15% 정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최근 들어가지고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은 환율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일단 해드렸죠. 그래서 환율이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은 일단 시장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강세로 갈 가능성도 일단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원화가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116원까지 지금 좀 떨어지는 모습이 일단 보였는데 원화가 처음 떨어질 때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좀 해주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돌았어요. 현재 한 892억 정도 코스피에서는 순매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에서는 한 207억 정도 순매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되냐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 환율이 일단은 위에서 밑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는 일단 아래쪽으로 방향을 좀 잡겠죠. 근데 이게 지금 환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4월 29일인데 4월 29일부터 시작을 해서 위쪽으로 방향을 좀 이렇게 잡아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금 좀 환율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 근처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거세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의 환율 움직임을 보면 일단 외국인들의 방향성 자체는 조금 더 잡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참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환율하고 조금 다르게 한 가지 더 언급을 해 드렸던 부분이 어제였나요? 어제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할 때 반등은 했지만은 크게 사실은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요 포인트였죠, 그렇죠? 3,198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이 보여야지만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어쨌든 오늘 시장은 좀 상승을 하면서 고점 3,183포인트 언저리로 가니까 저항선 근처로 일단 다가가면서 매물을 받았다. 이렇게 일단은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를 했어요. 어제 일단은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일단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시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 자체, 이건 추세라고 하기보다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패턴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패턴 돌파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970한 5포인트 정도, 970포인트, 975포인트 정도가 좀 강한 저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항선 언저리로 가다 보니까 같이 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뭐 오늘 좀 흔들리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대 시장 위쪽 저항 포인트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에 조금 더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져두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에서 오늘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얼굴을 안 보니까 더 낫나요? 자, 어쨌든 시장 오늘 두산중공업 계속해서 강세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소형 원전에 대해 가지고 좀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좀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EU에서 이 원전을 청정에너지 부분을 좀 분리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일단 나오면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반등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원전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보다 이번 기회를 어떻게든 잡아서 두산중공업이 신재생에너지에서도 하나의 방향성을 잡아주기를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기 시작하면 17,500원 언저리가 저항이 되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텔신라 오늘 4.58% 정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은 지금 한 226%, 어제보다 거래가 한 200% 이상, 2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인데요. 이 얘기는 제가 한 3, 4일 전에 그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호텔신라가 면세점 중심이고 면세점 부분은 뭐 우리나라 항공이라든지 면세점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조금 키워주려는 노력들이 좀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일단 해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다면은 흐름 깨지기 전까지는 그냥 들고 가셔도 크게 뭐 무리는 없어 보이니까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이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일단 나타나고 있죠. 한국전력 오늘 한 5% 정도 일단 상승을 하면서 뭐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시장 안에서는 오늘 특별한 얘기들은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원전 관련돼서도 뭐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과의 원전 협력 기대감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뭐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번에 언급을 해드릴 때 전기차 시장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전기료를 도대체 누구한테 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한국전력은 향후에 어떻게 보면 뭐 시장에서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는 부분 언급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고요. 주가 자체는 지금 올라오면 한 3만원 언저리가 저항이 될 수가 있으니까 단기적인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CS 윈드라든지 코웨이 뭐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웨이 같은 경우에도 한번 예전에 언급을 해드린 것 같은데 이게 시장 안에서 시장이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요즘은 다 빌려 쓰는 문화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렌트카도 하고요. 렌트 문화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중심에 서 있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또 코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웨이 부분도 나쁘지 않게 일단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코웨이가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실적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전에 코웨이가 이제 주가가 거의 한 11만 3,500원 언저리까지 갔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때죠, 그렇죠? 요때가 이제 2016년도 돼요. 2015년도 실적이 이연되면서 뭐 2016년도 실적이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015년도 같은 경우에 이 회사의 EPS가 4,449원 정도가 되고요. 올해 예상치가 6,200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주가가 11만 3,500원을 쳤을 때의 EPS, 주당 순이익의 거의 한 50% 정도 EPS는 증가할 것으로 올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그때 수준에 한 30% 정도 미치지 못하는 걸 보면 저평가 관련된 종목으로도 충분히 뭐 관심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상으로 타이밍 보시면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오늘 거래가 많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아난티 쪽으로 종목이 굉장히 좀 많이 몰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시장 안에서 뭐 대북 관련된 이슈라든지 하는 부분으로도 좀 관심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일단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도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갈까요? 아난티를 한번 다른 쪽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앞에 있으니까 채타기가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은데 지금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대북 관련된 종목으로도 일단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난티는 호텔이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행 수요라든지 하는 부분이 생기면 충분히 시장 안에서 뭐 충분히 이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도 지금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부분을 일단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게 실적 가시성 자체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호텔실하고는 조금 다르게 아난티는 작년에 일단 적자 기록을 좀 많이 했었죠. 올해는 지금 1사분기 실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이게 확대해 오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좀 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주시고 휴원수 글로벌 오늘 올라가고 있고요. CJENM 오늘 3.84% 정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나아이도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CJENM이라든지 코나아이 그리고 에코마케팅 정도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두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새로운 신규 서비스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신규 서비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해준다면 신규 서비스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걸 알게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광고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4차 산업혁명에서 광고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 체크를 해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에코마케팅은 그런 의미에서 조금 체크를 해두시고,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네트워크 보안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소위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물 인터넷을 내가 쓰고 있는데 우리 집 네트워킹 자체가 해킹이 됐다. 심각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하는 부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CJENM은 사실은 저번에 이제 그 주식 수가 좀 많이 증가를 하면서 EPS 희석 효과 자체가 좀 큰 회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을 합니다만은 EPS 수준은 사실 2018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위 퍼로 봤을 때는 고퍼로 나오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몇 년 동안 좀 쉬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있었죠. 이런 부분이 일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으로 일단 체크를 해보자면, 최근에 OTT 시장의 활성화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쪽의 어떤 체인 자체는 그대로 이제 살아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CJENM 오늘 반등하고 있는 중에서는 충분히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CJENM이라든지 코나이라든지 에코마케팅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좀 언급을 해드려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 체크를 해 두시고, 나머지 부분 지금 가만히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메카 코리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메카 코리아가 오늘 좀 반등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화장품 관련된 부분은 이전에 동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조금 키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일단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추세 자체는 좀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주가 자체가 약간 좀 확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한번 눌리고 난 다음에 돌리는지 돌리지 않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두산이라든지 하나 관련된 종목군들 어떨까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사실은 두산이라는 회사한테는 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좀 길게 보면은 사실은 크게 뭐 오른 것도 없습니다. 길게 보면은 크게 뭐 오른 부분도 없고요. 두산이라는 회사가 아직까지 뭐 추세를 전환시키지는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만, 지금의 변화 자체, 소위 말해서 이게 드론이라든지 로봇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이니까 이번에 추세 전환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한번 봐주시면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산중공업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으로 아까 이제 말씀해 드렸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리드라는 종목 일단은 있는데요. 봅시다. 종목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이게 사실 이제 시장 안에서 이 종목이 좋아요 나빠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대부분 종목을 살 때는 좋으니까 산 겁니다. 그렇죠? 좋으니까 샀는데 이 종목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종목은 제가 생각할 때는 버리는 게 맞아요. 지금 보면 이게 하락으로 가고 있는 종목인 경우에는 조금 기대를 해본다면 이제 6,220원이 깨지지 않으면 뭐 반등은 할 수 있겠죠. 반등을 하면서 추세를 돌리지 못하면 정리한다. 뭐 그런 식의 개념으로는 일단 갈 수는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 멘탈이 깨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종목 자체는 다른 종목으로 일단 갈아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유상증자라든지 신주인수권 뭐 매도 뭐 이런 부분 자체는 증권사한테 물어보시면 좀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사한테 가셔가지고 한번 질문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으로 가는 종목들, 특히 이제 하락으로 간다는
얘기가 그냥 오늘 하루 이틀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락 추세로 가는 종목군들은 좀 조심하시면서 봐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효성화학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 최근 보니까 이거야 이게 지금 하락으로 빠지고 있는데 이건 어떡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항상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상승 추세를 이렇게 꺼보면 추세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르면은 빠지고 오르면은 빠지고 오르면은 빠지고 뭐 이걸 반복을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오르면은 빠지고, 그렇죠? 이렇게 다시 오르면은 빠지고 하는 요거하고는 모양 자체는 오르고 빠지고는 같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움직임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게 이런 여기까지 지금 밀려 있는 경우에는 얘는 당연히 홀딩을 하겠죠.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에는 이건 무조건 나와야겠죠 라는 걸 미리 생각을 해본다면 이 종목의 흐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흐름을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까 그려드린 그림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면 오르고 난 다음에 빠지고 이번에도 오르고 난 다음에 빠져서 그 안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는 기술적으로 판다?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본다가 맞는 것 같죠. 35만원 깨지지 않으면 이 종목은 일단은 홀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반등이 나오면은 44만 3천원 돌파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봐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C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실 때 이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인데 라는 거 하고 이 종목을 매매하는 건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제 그 회사라고 하는 게 한두 달 내에 무슨 일이 터지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요 기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 기간에서 10만원 5천원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7만원까지 빠졌어요. 거의 한 30% 정도 주가가 빠져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였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SKC가 지금 하고 있는 동박 사업 가치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 그렇죠? 성장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SKC가 SK바이오랜드 지분을 일단 매각을 하면서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재원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일단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C가 탈정 사업 부분도 굉장히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도 일단 나오고 있고, 그린 뉴딜 업계로 봤을 때는 탑픽 종목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어떻게? 주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 이상 박살이 나고 있죠. 그러니까 회사가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합니다만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종목은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가 좋기 때문에 SKC가 좋기 때문에 011790이 무조건 오른다, 이 개념 자체는 사실 좀 힘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SKC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SKC가 이제 15만 1,500원을 찍고 난 다음에 최근에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일단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하락의 움직임 자체를 지금 돌려내는 게 일단 중요하다라는 거 먼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는 얼마만 안 깨지면 이거는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SKC는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최소한 가격권이 12만 7,500원이 깨지기 전까지는 그냥 홀딩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을 2년이나 3년 정도 만약에 가지고 가시려고 생각을 하면은 단순히 회사가 좋다 하는 것 말고 나한테 현금 흐름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에서 항상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